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프라보워의 순방이 국제적 관심을 끈 것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첫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일본, 필리핀 3국이 남중국해 위한 강력한 안보연합을 추진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때 남중국해를 공유하는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찾았으니 중국으로서는 이보다 반가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프라보워를 환대하며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번 만남은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시 주석이 동남아시아국 장관급 인사와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대대적인 보도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프라보워는 경쟁 후보들이 불법 선거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어서 이번 순방도 국방장관 자격으로 나섰는데요. 중국에서 환대를 받은 프라보워는 곧바로 일본을 찾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워 당선인이 중국과 일본을 찾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더구나 두 나라는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데 말입니다. 현재 두 나라는 개발 분담금 연체나 기술 유출 시도 등 민감한 현안 외에도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나 한국에서 일하는 인리노동자 쿼터 문제 등 협력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략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개발 분담금 문제와 기술 유출 시도 적발이라는 불편한 문제를 애써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찾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중국이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을 환대했지만 중국의 속내는 인도네시아를 환대하면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견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3국이 손을 잡고 강력한 중국 포위 작전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를 우군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미국, 일본, 필리핀 주도의 남중국해 포위 작전에 구멍을 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이끌어온 조코위도도 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비동맹 외교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그야말로 여우 같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은 민감한 시기에 첫 해외 방문으로 중국을 선택하여 미국의 심기를 대놓고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뒤이어 일본을 방문하고 노골적으로 한국은 패싱하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기분 따라 행동하는 투박한 외교 전략으로 보입니다.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의 행보와 달리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자주 충돌하고 있는 필리핀은 최근 시진핑 주석이 공을 들이고 있는 1대1로에서 탈퇴하며 중국의 대립각을 세우고 미국과 밀착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지난달 말 탈퇴를 선언한 필리핀은 중국의 1대1로에서 가장 최근 탈퇴한 국가라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제이미 바티스타 필리핀 교통부 장관은 중국이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전격적으로 1대1로 탈퇴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정부 시절 중국은 1대1로의 일환으로 루손섬에서 2개, 민다나오 섬에서 1개의 철도 노선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약 6조 5,20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비용 지원을 위한 협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관련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하라고 교통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이 심해지자 결국 1대1로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에 좌초돼 있는 필리핀 선박에 보수물자를 공급하는 문제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등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또한 최근 필리핀은 1대1로 탈퇴에 이어 경쟁국인 인도네시아를 보란듯 한국에 초계함 4차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까지 사실상 한국에 맡겼습니다. KF-21 개발 대금 중 막대한 금액을 갚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와는 차원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필리핀은 HD 현대중공업이 진행 중인 미사일 초계함 2척 건조를 위해 60억 페소 약 1,440억 원에 달하는 네 번째 대금 지원을 발표했습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필리핀 초계함은 2021년 5,830억 원 규모의 수주한 필리핀 차기 초계함 사업인데요. 3,100톤급으로 건조 중인 초계함은 길이 118.4m, 폭 14.9m, 순항속도 15노트, 항속거리가 4,500캐리에 이르는 최신의 함정으로서 여기에 대한미사일과 수직발사대, A사 레이더 등 첨단 무기체계까지 탑재될 예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작년 11월 울산조선소에서 초계함 1, 2번함 기공식을 개최 본격 착수에 돌입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필리핀 해군의 2척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21년 12월에 약 897억 원, 2022년에 약 717억 원, 2023년에 약 1,435억 원 등 세 차례 걸쳐 약 3,049억 원을 HD 현대중공업에 지급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대금 지급이지만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국인 인도네시아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완전히 추락시키는 행보입니다. 게다가 극한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한국산 무기들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차기 잠수함 사업 역시 한국 조선사에 맡길 태세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3조 원 규모의 차기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영국 군사정보기업 제인스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양 방산 지출 규모는 2030년 1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인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지역 전반에서 안보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필리핀은 태평양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이어서 해군력 증강에 관심이 큰데요. 특히 중국과 이미 여러 차례 충돌하며 갈등이 심화되면서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업을 두고 우리나라 방산기업 두 곳이 격돌한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필리핀에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사업에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군의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해 호위함 6척과 초계함 12척을 확보하는 호라이즌 사업을 추진하면서 HD 현대중공업의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 등 총 10척의 함정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경쟁 상대인 하나오션은 최근 태국의 방산 전시회 디펜스 앤 시큐리티에 참가해 특수선을 홍보했는데요. 특히 전시회에서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잠수함 수출 등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필리핀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하나오션 거제조선소를 극비리에 방문해 최첨단 잠수함 건조와 정비 능력을 직접 살핀 것으로 전해져 수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두 회사의 수주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웃게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필리핀과 달리 방산시장에서 한국과 협력이 어려워진 인도네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까지 동원해 비싼 유럽 산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KF-21 분담금도 낼 돈이 없다더니 돈을 빌려 유럽 전투함 사재기까지 벌였습니다. 얼마 전 KF-21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시도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유럽과 잇따라 함선 도입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상륙함과 잠수함 등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했던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해군력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함선과 설계를 사들이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차관 도입을 하면서까지 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국영 방산업체 PTPAL과 프랑스 조선업체 나발그룹이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한 배수량 2,000톤의 스콜펜급 잠수함 2척을 인도네시아에서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잠수함 2척의 도입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에 2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차관 도입을 승인했었습니다. 잠수함의 순찰함 도입 계약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는 인도네시아 해군의 배수량 4,900톤의 PPA 순찰함 2척을 공급하는 11억 8천만 유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건조가 마무리 단계인 이 배들은 원래 이탈리아 해군에 납품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과 2026년에 진수 후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배들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수할 예산 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순찰함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또다시 차관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PPA 순찰함과 함께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프렘 호위함 6척을 도입하는 것에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 예산 계획 등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프라보워가 국방부 장관이 오르면서 인도네시아는 유럽 방산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도 아니고 관심이 있다고 다 사는 건 아닐 텐데 대체 이 많은 차관을 어떻게 다 갚으려고 그러는지 일단 저지르고 보는 인도네시아의 구매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동남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재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극한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한국산 무기로 무장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비까지 동원해 값비싼 유럽제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현명한 것일까요? 누가 더 옳은 선택을 했는지 조만간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